잠깐요. 지식과 교양 넘치는 TV 배우 구독, 좋아요 부탁. Please subscribe and like. Oh, ye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전국 배우협회 방장이고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그리는 화가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콘텐츠, 제가 군대 생활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핫한 뉴스가 있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영창에 갔다 왔다느니 아니면은 결백하다느니 뉴스가 연신 터져 나오는데 그 결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도 나고 심지어 전복사고까지 납니다. 우리네 인생 그저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보면은 구정물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장마철에 물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길이 끊겨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그런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는요,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에서 오죽하면 사고를 쳤을까? 또 방위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짧은 기간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도시락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힘들어서 7개월씩이나 근무 이탈을 하는지 군무 이탈 하는지 참 안타깝다, 안쓰럽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국방부에서는 전혀 결백하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했었던데 마침 제가 또 구치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위병 내지는 현역들이 구치소에서 와가지고 생활하는 모습, 또 왜 저는 1973년 2월 22일 입대해가지고 1975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빡세게 헌병대에 들어갔습니다. 헌병 교육대에서 2달 교육을 받고요. 자대인 제3군 사령부 제2헌병대대 6중대로 제가 자대로 갔는데, 갔더니 월남에서 파병했다가 철수한 비둘기 부대 헌병대예요. 우리 헌병대는 그곳에서 창립을 했기 때문에 3군 사령부 창립한 멤버예요, 제가 사실은요. 그런데 창립을 하면은 기존 기성 군인들도 있어야 되고 또 신병들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165명의 부대원 중에 100명 정도가 헌병병과고요. 나머지 50여 명은 운전병이라든가 취사병이라든가 기타 다른 병과가 우리 부대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 100명의 헌병대 중에서 우리가 312기라고 했죠. EBC라고 합니다. 헌병대 이 기본 교육 기수가 312기인데 지금은 뭐 1000기수가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또 이름도 바뀌었죠. 군사경찰로. 글쎄, 헌병이라고 하면 미국은 아직도 밀리터리 군대로 그대로 에서는 그대로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해서 아직도 군대로 헌병을 하고 치고요. 외국에서는 뭐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헌병이라고 치는데, 우리는 일제시대 때 그 독립투사들을 뭐 워낙 많이 괴롭혔던 일본 헌병대가 생각나가지고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그런 건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내가 있을 때 3군 사령부 헌병대는요, 군사령부 왼쪽에, 그러니까 용인 산 속에 구치소가 있었어요. 우리가 갔을 때 처음에 구치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건설을 했습니다. 구치소를. 방이 한 8개 정도가 있었는데, 보통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 우리는 감자라고 했습니다. 감자 몇 명이니? 보통 작을 때는 20여 명, 많을 때는 80여 명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졸병 때는
제가 화가잖아요. 그래서 차트 병으로다가 이사종계를 해가면서 중대본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뭐 처음에 부대 들어가니까 인사계, 그러니까 인사계를 요즘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50년이 다 됐으니까 그때 군대 체제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대요. 우리는 34개월 열흘을 했는데 지금 18개월 하잖아요. 월급이 거의 200만 원 돈 나온대잖아요. 저요? 처음에 가가지고 350원 받았어요, 월급. 그러다가 제대할 때 3,400원인가 받았거든요. 75년 12월 31일 마지막 월급이 3,300원이었습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죠. 그때는 나라도 가난했고 또 모두가 다 힘든 세월을 겪을 때입니다. 70년대잖아요. 그런데 제가 졸병 때는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행정반에서 근무했었어요. 걸레장사라고 그러죠. 이사종계. 이사종계가 뭔가 하면은 피복이나 신발이나 아니면 담배 같은 걸 나눠주는 그런 직책을 가진 병이 이사종계라고 합니다. 1종이 뭔가 하면은 쌀이고요. 뭐 2종이 피복, 또 5종이 병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한 건 뭐 하도 오래돼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어쨌든 영창 근무, 그러니까 구치소 근무를 했는데 구치소는 어떤 병사들이 들어오는가 하면은요, 군대 근무하다가 잠시 이탈을 하거나 군무 이탈, 그러니까 방위병 군무 이탈, 아까 국방부 장관 얘기도 했었지만 그 당시에 방위병들도 오고요, 일반 병들도 보통 열흘 내지 보름 정도, 많게 최대로 30일 정도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구치소에 30일 넘는 이 병들은요, 교도소로 가게 돼 있어요. 재판을 받고. 교도소가 당시에는 팔각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남한산성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군사 훈련 받을 때 종합행정학교, 육군 종합행정학교 그 입구에 보면, 지금 거기가 어디더라, 하여튼 제가 연식이 됐으니까 기억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 사거리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뭐 육군 공수부대도 있었고요. 또 공수부대가 아니라 무슨 부대였더라, 하여튼 부대가 있고, 걔들은 맨날 구봉하느라고 정신없게 완전 군정하고 아침마다 그냥 2km 3km 구보를 하더라고요. 남한산성에도 올락날락하고. 우리는 헌병병과는요, 배우는 게 교통정리, 도수체조, 또 체포수색, 또 폭동진압, 또 뭐가 있는데 하여튼 4가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폭동진압이에요. 체포수색도 있고요, 교통정리 16개 동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정말 따라만 하면 되는데, 체포수색이라든가 뭐 그런 그 정신적인 교육이 엄청 어려워요. 뭐 그냥 이 군대는 밥만 먹으면 졸리잖아요. 근데 교실에 앉아가지고 대위들 내지는 소령 중령들이 가르치는데 그 돌대가리들이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군사 학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자우리가 2달 동안 헌병 교육을 마치고 자대로 가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구치소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구치소를 지었던, 설계했던 H대 건축학과 학생이 깜빡이 4번 들어왔습니다. 그거 지었던, 참 설계를 했던 한양대 건축학과 학생이. 또 대학을 얘기했으면 안 되는데 또 팍 나와버렸네. 그 다음에 공시대라고 그러죠. 공시대. 그러니까 공병대. 그 장교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구치소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요,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첫날 그 공사를 맡았던 설계나 아니면 장교들이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는 게 뭐라고 그럴까,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지키는 걸 보고서 참 별 희한한 관행도 다 있구나 했는데, 역시 그래야지 감방에 안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그 설계했던 대학생하고 또 그거를 건설한 공병대 장교도 무슨 일이 있어서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병들 내지는 방위병들이
구치소에 뭐 때문에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7개월 동안 군무 이탈해가지고 30일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는 건데, 그거를 안 밝히는 거 보면은 그걸 발표한 김영수 소령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안규백 장관이 금방 자기가 참 병적 기록부를 공개를 하고 나 안 가서 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면 될 텐데, 그거를 공개를 안 하는 거 보면은 남이 공개할 수가 없어요. 본인만이 신청서를 내 가지고 국방부에서 그거를 공개를 하거든요.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 또 근무 태도 내지는 근무 기간에 있었던 범죄 사실, 포상 사실, 그런 걸 다 병적 기록부에 나오게 돼 있는데, 안규백 장관이 그걸 못 밝히는 거 보면은 거의 90% 구치소에 근무 내지는 갔다 왔었다는 그게 믿음성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일반 병들은요, 구치소에 왜 오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군무 이탈, 외박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저녁 8시까지 부대로 들어와라 그러는데, 애인하고 놀다가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일반 병들이 외박을 가가지고 내일 8시까지 귀대하라 명령이 내려가지고 그 휴가 외박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시간까지 적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8시에 안 오고서 애인이 자기야 차고 가, 난 자네하고 자기하고 하룻밤 더 자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루 더 있다 오는 놈, 또 이 총을 들고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깜빵에 오는, 구치소에 오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피 터지고 코 터지고 그래가지고 폭행죄로 들어오는 놈도 있고요. 또 이건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사회 나가서 외박 나가서 일반인과 전투 폭행을 하고 싸우고 그런 참 간단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구치소에 옵니다. 구치소에 오는 사람은 대개 가벼운 게 일주일, 좀 섭섭하지만 너 좀 거기서 교육 좀 받고 와 그러면 열흘, 보름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심한 사람은 2번, 3번 전과가 있는 친구들은 30일까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좀 벌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약속으로 아니면 벌칙으로 규정에 다 있어요. 의군 근무 규정에. 거기에서 위반되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오는데, 제가 이 병사들을 8개월 동안 구치소에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치소에 근무하는 동안 4번 들어온 놈이 다 있었어요. 4번 들어온 놈. 걔는 그 당시 사실 우리가 갔을 때는 52년, 제가 이제 48년생인데 사실은 군대를 1년 더 늦게, 아니 좀 늦게 갔어요. 3년을 늦게 갔어요. 왜? 호적이 1년 적게 돼 있고 공부하다가 2년 연기했고 이래가지고 3년을 연기하다 보니까 제 동생 나이 52년생 용띠들과 같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당시에는요 52년생이라고 하면 6.25 전쟁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작았어요. 군대 60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국민학교를 안 나오고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은 군대를 다 보냈습니다. 대신 군대 교육 기간이 아주 저급한 그런 그 문자 획득할 수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교육 기간을 아이들에게 아주 쉽게 가르칩니다. 좀 공부 좀 한 지금의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에이구 듣기 싫어 그러는데, 그래도 군대니까 다 교육을 받아야죠. 아주 쉽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도요 그 신발 자국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발자국으로 여기다 디디고 넣어라 이런 거 뜻이겠죠. 그리고 식사도 당시는 보리밥이 70, 쌀이 30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보리밥이 90%예요. 밥맛도 없고, 그런데다가 반찬은 일식 삼찬이라고 그러는데 소금이 버적버적 나는 김치에다가 단무지 하나에다가 가끔 가다가 뭐 정말 생선 쪼가리 하는 게 그게 일식 삼찬이에요. 그래도 배가 고파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식사 시간에. 그건 그렇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30일까지 있어요, 우리 구치소에.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방위병들이 들어왔습니다. 방위병들의 정식 명칭은 지금은 모르는데 당시 그냥 방위병이라고 그랬어요. 단기 사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걔들이 우리 부대에서는 이제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병이라든가 아니면 이 밥을 하는 취사병 안에서 같이 우리 그 기관병하고 같이 식사를 만든다거나, 또 특별히 일을 할 때 공병부대처럼 노동이 필요한 때 그 단기 사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군대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개는 이제 지역방위, 동네방위라고 그러죠. 파출소에서 적을 두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적을 두고 뭐 그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뭐 배달한다든가, 또 기타 뭐 잔심부름하는 군대 업무를 하는 게 이제 단기 사병이고 방위병이었죠. 그런데 집에서 다 출근했었어요 당시. 왜냐면은 글쎄요, 뭐 군대 이 국방비가 작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병사들이, 단기 사병들이, 방위병들이 집에서 출근하고 도시락도 싸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밥은 안 먹여주고 일만 시킨다는 의미겠죠. 군대 참 국방비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사병들이, 동네 방위들이 대개는 집에서 출근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처럼 8시에 내지는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5시, 6시에 퇴근하잖아요. 그런데 퇴근하다 보면은 좀 기압이 빠져가지고 술 내지는 음식을 먹고 깽판을 치고 그러다가 깜빵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해다가 6개월 당시에 군무 이탈을 해가지고 잡혀서 온 사람이 있고요. 또 당시에 주방장, 중국집 주방장을 해가지고 8년인가 7년을 도망 다니다가 기획구 검문에서 걸려가지고 그 30 몇 살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우리 형님 한참 형님 뻘인데 구치소에 들어왔어. 머리가 흰머리가 막 몇 개 섞여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왜? 가정에서 주방장님은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벌어서 자기 부모도 모시고 아들, 딸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군대에 들어오니까 이거 보니까 그 사람은요, 군대 우리가 34개월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34개월은커녕 군대 생활 겨우 5개월 하다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29개월을 채우고서 제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기 사병이기 때문에 18개월이니까 5개월 근무하다가 했으니까 그래도 1년 근무해야지만 나가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래도 군법은 군법이고 또 병적은 병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치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기합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나라에서 시키고 또 중대장이 시키고 또 작전조사계, 그러니까 이 구치소에 올 때는요, 일반 그 군부대에서 작전조사계 헌병대에다가 이 병사의 심상은 이렇게 돼 있고 무슨 죄로 어떻게 저질렀으니까 구치소에서 수감하여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 서류를 보냅니다. 헌병대로. 그러면 작전조사에서 이렇게 보고서 너는 일주일, 너는 보름, 너는 정식 재판을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정식 재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에서 받는 게 아니라 군대 근무하는, 그러니까 법대에 근무하던 학생들이 군대 가가지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이래가지고 군법으로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받는데 내가 총을 들고 법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4시간을 써 있는데 죽을 뻔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구치소에 오고요. 역시 단기 사병, 방위병들은 동사무소 중대장이 너 인마 군무 이탈해서 깜빵 가서 교육 좀 받고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또 헌병대에다, 지역 관할 헌병대에다가 서류를 해서 이 병사는 이렇게 해서 군무 이탈을 했으니까 군무 이탈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여 처벌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보통 열흘 내지 보름 있는데, 안규백 장관은 내가 듣기로 그 김영수 소령께서 한 달을 있었답니다. 30개월. 그러니까 가장 구치소에서
이 경범으로서 가장 엄한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끝나가지고 나머지 7개월을 더 근무하다가 제대했답니다. 그건 그렇고 방위병들은 당신은 참 우리로서는 생각하면은 뭐 집에서 밥 먹고 우리는 사제 밥 먹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당시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뭐 자다가 아침에 공무원처럼 출근했다 퇴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또 걔네들 말 들으면 또 걔네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왜? 돈벌이는 못하는데 끝나고 나면 또 술 한잔 해야 되고 막걸리 한잔 해야지 되고 또 회식도 가끔가다 저들끼리 했는데 돈이 어딨어. 엄마 아빠한테 돈을 받아서 회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동생도요 방위병 출신이 있었는데 걔가 글쎄 어느 날 형 나 여기 무슨 음식점이야 같이 먹고 있는데 회식했는데 돈이 모자르네 한 6만 원 되는데 좀 형 부탁해 이래가지고 내가 참 화실에서 근무하다가 말고 돈을 만들어서 가서 식사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 가정 얘기인데 불쌍하고 힘들고 고달팠던 게 방위병들 시절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택시기사도 6개월 이상 그 택시를 몰다가 어느 날 택시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는데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운전병이 아니라 이게 방위병이거든요. 야, 이리 와. 너 군무 이탈해가지고 돈 버는 군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경찰관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또 지역 중대장한테 걸려가지고 왔는데 그 친구도 내가 알기로 재판을 받아서 남한산성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그 주방장 중국집 주방장도 남한산성에 가가지고 1년인가 있다가 남한산성에서 그러니까 정식 교도소에서 1년인가 깜빵 생활을 하고 나와서 다시 13개월인가 다시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어요. 그만큼 국방의 의무를 신선하다고 하지만 힘든 건 또 사실입니다. 당시는 70년대니까 모두가 다 힘들고 고달팠던 시기였겠죠. 또 저 역시 집에 나오면은 뭐 든든한 용돈을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간신히 당시로서 따져서 몇천 원 정도 용돈을 주고 했는데 처음에 외박 나가고 그러면 왔냐 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닭도 삶아주고 그러더니 나중엔 또 왔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군대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34개월여를 1040일 동안 근무하는데도 힘들었는데 18개월 야 방위병들 그것도 못해가지고 군무 이탈하고 아니 동사무소에서 그게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 우리는 군대 내에서 정말 기수 빠따 맞아가면서 헌병대 내무반에 가보세요. 헌병이라는 빽바가지가 40개가 쫙 있고요. 몽둥이 경복이 40개가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완장 있잖아. 헌병 완장. 그 다음에 요대가 뭔가 바짝바짝 나는 거 요대가 있고요. 그렇게 힘든 헌병대에서 34개월 열흘을 근무했는데 18개월이 힘들어서 무슨 군무 이탈을 하고 앉았어. 안규백 씨, 당신은 대한민국 50만 국군을 통솔하는 참 민간인 장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무 이탈해가지고 30일 아니 7개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엊그제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거를 사진에 올려놨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한 10년 거기서 활동하는 동안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300개의 댓글이 달리고요. 3,000명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국 어디서 본 사람까지 합치면은요, 본 사람이 5,000명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거, 더군다나 육군 사관학교를 전라남도 장흥인가 강진인가 글로 옮긴다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육군 사관학교라는 우리 위대한 국군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참 배출하는 그런 학교인데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쨌든 군대 감방 이야기, 군대 구치소 이야기, 그 다음에 군대에서
구치소에서 왔었던 방위병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제일 먼저 제가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길 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요. 돌멩이에 걸려서 엎어질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접촉사고 날 때도 있고요. 전복사고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해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인간들이 5만 5천 명 된답니다.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개는 참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도를 지키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똑바로 사는 게 하느님께서 치부책에 다 적어 놓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올바로 사는 게 가장 떳떳한 인생이고 또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요. 자손들에게 떳떳하게 후손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았어 하고 보여주는 게 우리네 인생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5개월 있으면 연식이 80이 됩니다. 살 만큼 살았고요. 경험 많이 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 근무 잘하시고요. 또 과거에 혹시 구치소에 갔던 사람들 저를 원망해 주십시오. 저는 양의 탈을 쓴 신부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수감자들이 저를 좋게 봤는지. 어쨌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해야 되겠기에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자, 군대 구치소는 하루 일과가 어떤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부대에서 군무 이탈을 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헌병대로 오게 되잖아요. 군사경찰이라고 합시다. 요즘에 따진다면은 헌병대로 오게 되면은 작전 조사계에서 헌병 중대장 앞으로다가 이제 서류를 보냅니다. 이 병사가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며칠 동안 법규를 위반했으니까 며칠 동안 깜빵을 넣어 주십시오. 아니면 구치소에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작전 조사계에서 그거를 보고요. 조사계장이 너는 5일, 너는 7일, 너는 열흘, 너는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내려서 구치소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헌병들이 작전 조사계에 가가지고 그 병사를 데리고 구치소로 옵니다. 구치소로 오게 되면은 뭔 일을 하는가 하면요. 구치소 입구에서 병사의 허리띠를 뺍니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까봐. 그 다음에 신발끈도 다 끌어가지고 일단 보관합니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까봐. 또 주머니, 또 심지어 항문까지 다 조사합니다. 왜? 돈을 넣거나 아니면 면도칼을 넣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무기가 있는가 아니면 자해를 할 수 있는 그걸 있는가를 해가지고 홀랑 벗겨가지고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서 이제 깜빵을 넣어가지고 너는 며칠부터 며칠까지니까 군무이탈죄로 5일 동안, 열흘 동안, 보름 동안, 30일 동안 이곳에 있어야 하니까 이제부터 이곳 규칙을 따라라 이러면서 그 군인 복무 규율, 또 군인의 길, 또 뭐 이런 외우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외우는지 모르지만 당시는 그 군인 복무 규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6개, 많게는 10개까지를 외워야 됩니다. 나는 부모, 형제와 조국을 배반하였으므로 이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교육을 마친 다음에 국가의 국방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자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50년 전의 얘기예요. 이거를 외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 복무 규율, 육군 규정, 또 뭐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게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대학교 졸업을 했더라도 거기서 그런 거 외우려고 하면 덜덜덜 떨려가지고 못합니다. 왜? 모르면 헌병들이 그 경봉으로 후려칠 수 있어요. 왜? 그 기합 내지는 벌은 당연히 주라고
작전조사계 내지는 헌병대에서 그 교육을 시킵니다. 이곳에서 와서 호텔처럼 놀다 가서는 안 된다. 정신교육을 완전히 시켜가지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 하면서 열흘 내지는 보름 동안 이 구치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병사들이 몸살을 한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왜? 기합을 받아야 되겠죠. 기합이 뭔가 하면은요, 지금은 월차례라고 그러는데 월차례 그것도 뭐 마음대로 못 준다고 그러죠. 당시는 허가낸 참 벌이었습니다. 월차례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철창탁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참 어려워요. 자기 몸을 철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받침이 별 중간에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받치고 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 손으로 다 자기가 그 철창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머리가 천장에 닿도록 해가지고 나는 부모 형제가 이 바라는 대로 배반하였으므로 조국이 원하는 대로 배반하였으므로 이곳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정신교육을 받은 다음에 차대로 돌아갈 것이며 부모 형제를 죄송한 짓을 했으므로 언제까지나 반성과 후회를 합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외우게 합니다. 철창을 일래 올라타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손으로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발로는 제대로 안 돼요. 왜? 땀이 나가지고 미끌미끌 해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투둥둥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투둥둥 떨어지고 그러면 경봉으로 다시 이렇게 찔릅니다. 다시 철창 타기. 준비 시작.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나는 부모의 형제와 배반하였으므로 이곳에서 정신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군대 복무를 정상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외워야 되는데 안 우는 놈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부모 형제와 배반하여 그런데 지금부터 자기 엄마를 부른다. 어머니, 엄마, 엄마 다 울어요. 다 반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받는지 모릅니다. 그것뿐 아니라 정자로 앉아 평자로 앉아 이거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았다가 또 양만 다리로 앉는 거예요. 근데 손을 디디고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앉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손을 안 대고 펄쩍 뛰어가지고 이 무릎을 꿇고 앉고 다시 평자로 앉아 그러면 펄쩍 뛰어가지고 양반 다리로 앉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 아무리 훌륭한 참 스포츠맨이라도 그거 하기란 10분만 해도 그냥 온몸에 땀이 쭉 빠지고 여기가 군복이 다 젖어요. 군복 거기 구치소에 왔을 때는 명찰 띱니다. 그리고서 죄의 수 쓰고요. 등허리에다가도 죄의 수 이렇게 씁니다. 도망 못 가게. 도망가잖아요.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내가 있을 때 거기서 그 죄수가 도망가가지고 온 헌병부대가 그놈 잡느라고 죽을 똥을 쌌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이제 전에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군대에서 구치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열흘 동안 곤죽이 될 만큼 기압을 많이 받고요. 신체적으로 고달프고요. 눈물을 찔끔찔끔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 거기다 철조망을 이렇게 놨습니다. 왜? 그 똥물에 빠져 죽으려고. 또 바깥에 이렇게 푸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도 철조망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철조망이 아니라 철근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왜? 그걸로 빠져서 죽을까봐, 자살할까봐. 심적으로 괴로워가지고 얼마나 힘들면은 그런 것까지 방지해 놨겠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뭐 정말 쪼그려 뛰기 또 뭐 정말 오리걸음 또 원산 폭격 이런 거는 뭐 그냥 잠잠해서 하는 거고요. 또 용인 짜장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병사들끼리 기수들끼리 이렇게 잡고서 멍석말이라고 써요. 멍석말이 두들두들 맞는데 밑에 있는 놈은 죽어져. 동작 그만 하면 또 다시 확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헌병들이 시켜요. 왜? 정신교육이 되는데 뭐 어쨌든 구치소에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열흘 동안 반 죽음이에요. 몸살을 안 하는 병사가 없답니다. 그만큼 힘들게 구치소라는 데서 치가 떨리게 벌을 줍니다. 기합을 줍니다. 그런 걸 제가 했다고요?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렇게 힘든 구치소 생활이니까 안규백 씨 30일 동안 갔다 왔는데 편했습니까? 구치소 안 갔습니까? 정확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요. 지식과 교양 넘치는 TV 배우 구독, 좋아요 부탁. Please subscribe and like. Oh, yes.